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나들이 하기 좋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정읍 13.8도, 남원 13.6도, 전주 14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2, 3도가량 올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하겠지만 밤낮의 일교차는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총선 후보 등록 이후 첫 휴일인 오늘 도내 각 후보들은 득표를 위한 젠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도내 10개 선거구에 출마한 47명의 후보들은 휴일을 맞아 종교 집회나 행락지, 5일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을 찾아다니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또 오는 31일 선거기간 개시일에 맞춰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 모집 등을 점검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총선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김제 부안선거구입니다. 4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과 이에 도전하는 3명의 후보들을 박찬익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효성 새누리당 후보는 집권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자신이 당선되면 부안 김제의 발전을 위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구가 김제가 8만 9천, 부안이 5만 6천 뿐이 안 됩니다. 인구를 새만금을 완전히 김제, 부안, 벨토로 한때 묶어서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인 기초연금 내실화, 새만금 내부 개발 조기 완성, 2023년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 등을 공약하고 자신을 힘 있는 4선 의원을 만들어달라고 역설했습니다. 힘 있는 의원이 돼야지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지역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애 국민의당 후보는 지역의 변화와 새 인물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며 새만금 조기 개발과 산업단지 기업 유치, 농업 직불금 인상 등의 공약을 앞세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직불제 부분을 개선하고 싶고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식시켜서 농민이 혜택이 아니라 권리를 찾는 정의당 대변인 출신인 강상구 후보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로 서민 행복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요구가 확실히 크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강력하고 능력 있는 김제, 부안 두 지역의 공통 화두는 역시 새만금 개발. 각 후보들 역시 새만금을 제1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이처럼 선거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주문화방송은 내일부터 후보자 토론 방송을 개최합니다. 도내 10개 전 선거구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론회를 진행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보도에 이종휴 기자입니다. 전주문화방송이 주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토론회. 내일부터 2주간 도내 10개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첫날 전주 병선거구의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성진 후보가 참석해 치열한 정책 대결과 상호 검증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어서 29일엔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선거구, 30일 남원 손창 임실, 31일 익산갑, 4월 1일 전주갑, 4일엔 전주을, 5일 정읍고창, 6일 군산, 7일 김제부안, 8일 익산 선거구의 토론회가 진행되며 11일엔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토론은 후보자의 기조 발언에 이어 핵심 공약 상호 토론과 주도권 토론, 공통 질문, 유권자들의 질문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후보자 상호 간의 질문과 답변, 반론과 재반론 기회를 통해 토론의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구별 쟁점을 드러내고 유권자들이 후보 간 정책 차이와 핵심 의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방송에는 첨단 고화질 촬영 장비를 동원해 토론회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추고 후보들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토론회는 해당 날짜 오전 9시 45분부터 11시까지 70여 분간 도내 전역에 생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종유입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3연패를 당하며 벼랑 끝에 몰렸던 전주 KCC가 기사회생하며 승부를 6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전주 KCC는 오늘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5차전에서 역전에 역전을 반복하며 고양 오리온을 94대 88로 눌렀습니다. 2승 3패를 기록한 전주 KCC는 모레 고양에서 열리는 6차전 등 나머지 2경기를 모두 이겨 정상에 오른다는 각오입니다. 종합 경기장 이전과 호텔 건설 등을 위해 2012년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맺은 협약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주시민회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협약서와 부침 서류 일부는 공개해야 하고 롯데 측의 투자 사업 계획과 공사비 산출 내역 등은 비공개 정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주시는 2012년 협약 체결 후 협약서 공개 요구를 묵살해왔고 정보 공개 청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완주 삼례 딸기 축제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저렴한 가격에 딸기를 살 수 있는 즉석 경매와 딸기 빨리 먹기, 안대 끼고 딸기 먹여주기 등 각종 이벤트와 딸기 수확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2시쯤 67살 강모 씨가 축제장에서 나눠주는 떡을 먹다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졌습니다. 학교 폭력과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 CCTV가 확대되고 성능 개선도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 저화질 CCTV 1,849대를 고화질로 교체하고 166대를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문을 연 전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모두 6,400여 건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